자, 여러분 4주차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오늘은 정치적 환경입니다. 정치적 환경. 뭐 정치적 환경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굉장히 대립이 심했는데, 한쪽 정치 이념이 붕괴되면서 이제는 정치 이념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정치적 환경이라 하면 그 나라의, 그죠, 정치 이념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죠, 정치 제도와 그 정치 제도 하에서 외국계 기업, 그죠, 아니면 경제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의 정치제도 하에서 형성된 법적 환경이 오히려 정치 환경으로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정치적 어떤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해외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해서 경영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몰수, 수용,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몰수나 수용은 여러분, 해당 국가에서 외국계 기업의 자산을 그냥 모두 빼앗는 거예요. 몰수는 그냥 빼앗는 거고, 수용은 헐값에 사는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 않고 내분이 많거나, 그죠? 이런 경우는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글로벌 환경하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몰수와 수용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약하죠. 약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특히 남미 국가의 천연 자원이 많은 국가에서 자원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개발할 능력이 없을 때 외국계 자본이 와서 개발을 하고 또 이제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런 단계로 갈 때, 또 그 국가에 내분이 일어나서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이랬을 때 국유화라는 명분 아래, 그죠, 그걸 다시 빼앗고 수용하고 몰수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났던 적도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에 투자를 한 기업에게 대해서 저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은 아주 약하죠. 저 중동의 이라크나 이런데 정권이 바뀌면 있을 수 있을까? 거의 어려운 상황이에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미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게 경제적 간섭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옵션을 주는 경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정치적 환경으로서 많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이제 좀 부패한 나라 같은 데는 경제적 간섭뿐만 아니라 관료들이 좀 부패해 있으면 뇌물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정치적 리스크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나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면 아예 그 국가에 진출을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 전략적 시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국가 시장이라면 진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럼 기업이 이미 진출한 국가에서 그죠? 노출된 정치적 환경, 정치적 리스크를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은 그쪽 나라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좋겠죠. 또 민족주의적 성향이 크고 해외 기업에서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량한 그 국가의 사회 구성원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활동 같은 것도 많이 전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국가가 외국계 우리 기업의 의존도를 높이는 거예요. 의존도를 높이는 거는 그쪽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또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해서 그 나라의 외화 수입에 기여를 한다든지,
또는 자국의 기술 전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국 국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 기업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기업이야.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일부러 자기에게 도움되는 그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간섭하거나 기업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그렇지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법 체계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법 체계가 크게 우리가 법 체계는 성문법 그죠? 성문법 또는 관습법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불문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법 체계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추가하면 이제 종교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특히 회교도 국가들은 회교법이 바로 그 종교의 법이 바로 그 나라의 정치법이에요. 정치적인 법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성문법이냐에 따라서 관습법이냐에 따라서 종교법이냐에 따라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죠.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 여러분 마케팅 4P가 뭐예요? 4P가 제품, 가격, 그죠?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이 네 가지 활동이 필수적인데 그쪽 시장 마켓에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될 때 어떤 법 체계이냐에 따라서 그 마케팅 활동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 환경, 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그죠? 그쪽에서 제재당하거나 그다음에 나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기업으로 보거나 이렇게 매도당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성문법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법 체계에 의한 어떤 그런 법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관습법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판례의 예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배심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종교법은 회교, 이슬람교가 정하는 그러한 어떤 룰이 종교의 룰이 정치적인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는 법으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성문법이라는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이제 뭐 그쪽 기업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성문법적인 국가는 누가 먼저 등록했느냐가 중요해요. 등록 우선주의고 이런 관습법인 국가들은 여러분 누가 먼저 등록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누가 먼저 써왔느냐 실질적으로 그죠? 사용 우선주의란 말이에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일본이 과거에 캐나다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캐나다에 그죠? 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캐나다에 이미 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기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사용 우선주의에 의해서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내셔널이라는 브랜드를 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바꿔서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우리나라 어때요?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는 등록 우선주의죠. 월마트를 등록해서 한국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월마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마트가 작은 유통업체가 그러니까 그 업체가 있으니까 글로벌 큰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월마트라는 상호를 가진 기업에게 그 소유권을 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1년 정도 지연돼서 이렇게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죠. 종교법 같은 건 어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교도인 국가에서는 여러분 과거에 이런 거예요. 항공사가 자기 항공사가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취항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랬는데 그 보통 우리 항공사 기업 광고를 보면은 이렇게 항공기 내에서 그 고객에 대해서 승무원이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어떤 광고가 나가냐면 스튜어디스가 그렇죠 손님에게 이렇게 객실 손님에게 와인을 권하는 샴페인인가 와인을 권하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난리 난 거죠. 이게 어디 이 회교도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지냐. 여자가 대낮에 술을 권한다.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회교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또 바나나 광고를 하는데 이란에서 이란 중동이죠. 광고를 하는데 신문 한 면상에 바나나 하나만을 그린 그런 광고를 했대요. 전면 광고를. 꼭 있을 수 있죠. 주목을 이끌어내거나 광고의 기법상 여백을 살리거나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그렇게 행했을 텐데 이란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넓은 신문 한 면에 겨우 바나나 하나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거는 비효율적이고 낭비 요소다 해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제 현지에서 뭐 이런 법적 정치적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해야지만이 원활하게 현지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이제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정, 중재, 그 다음에 소송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은 뭐예요?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선임을 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주면은 그 분쟁이 해결되고 중재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도 안 되면은 중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뭐 상사 중재원이나 이런 데에서 개입을 해서 중재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정이나 중재나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들어와서 조정안과 중재안을 준다는 그런 형식적인 틀은 같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그 강제성이 없어요. 한쪽에서 말을 안 들으면 끝나는 건데 요거는 중재원이나 이런 데서 중재안을 주면은 준수를 해야 되는 법적인 이런 강제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소송은 중재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는 여러분 어떨까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층과 위층이 처음에 둘이 해결하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고 서로 해결이 안 돼서 뭐 관리소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서 서로가 양해를 구하게 되면 조정과 중재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민사소송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뭘까요 여러분? 비용의 낭비도 크고 그죠?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 이미지의 실추예요. 그래서 오랜 공방 끝에 나중에 자기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이미 잃는 게 너무 많은 게 소송이에요. 조정과 중재 단계는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데 소송까지 가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시장과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 기업의 잘잘못을 떠나서 야 A라는 기업 이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국제적인 소송에 걸렸다는데 왜 그렇지? 혹시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기업 활동을 뭐 부정직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가십거리가 되죠. 그렇죠? 그 기간이 소송이 끝나는 기간 동안 거기에 휩싸이게 되고 아주 나쁜 이미지를 형성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러한 법 체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포피라고 그랬죠. 포피. 그래서 제품, 가격, 그다음에 프로모션, 촉진, 그렇죠. 촉진. 그다음에 유통. 이 정치 체제 하에서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기업들이 이 4P를 가지고 전략,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현지 시장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촉진 활동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이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촉진 관계 마케팅을 광고를 하는데 뭐 우리가 뭐 가장 좋은 우리의 제품 또 뭐 이렇게 근거 없이 뭐 카피를 쓴다든지 이렇게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독점 가격이 형성되면 안 될 수도 있고 또 뭐 유통 방식에 의해서 방문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 제품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치적 환경으로서는 사실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정치 이념이 어떠냐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 제도 하에서 수립되어지는 법적 환경이 우리 기업과 제품에 그다음에 현지에서의 어떤 경영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정치적 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